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D-3 허경영 재판 진실 토로하는 보좌관, 허경영을 떠나는 부역자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경영 재판이 D-3일,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실을 토로하는 보좌관, 이 부분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 유튜브 채널을 그동안 계속 9개가 폭파가 되는 이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왔는데요. 그런데 누가 신고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유튜브에서 이 정보를 준 겁니다. 이 정보를 줘서 누가 신고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허경영이와 김효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신고한 사람을 보니까 허경영이, 김효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허경영이는 지금 이 허경영이, 그리고 여기도 보면 천 타이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과연 이게 허경영이 한 거냐, 허경영이 이 정도로 이 기술이 뛰어나느냐,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김효근이, 김효근이가 이제 이 허경영 보좌관입니다. 이 보좌관인데 이자가 국회의원도 출마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들이 이 신고를 했는데 어처구니없이 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가훈이 얼굴을 우리가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가훈이가 초상권 뭐 위반이다 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니다 해버렸단 말이죠. 이미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허경영은 대통령 3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강훈이보다 이 허경영이가 더 어떻게 보면은 알려진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허경영 얼굴, 뭐 또 허경영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허경영 그 목소리, 뭐 영상 조금, 허경영의 이 잘못된 망발을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허경영 이름, 이거 이름을 성명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를 한 건데. 이거 완전히 명백한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죠. 업무방해죄. 그래서 유튜브가 제가 뭐 9개가 폭파가 되고 막 이런 정황 속에서 누가 신고하는지 몰랐는데 물론 이제 예측은 했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김효근이 허경영이를 알려준 겁니다. 유튜브에서 보낸 이 증거자료. 이 증거자료가 이제 확보가 됐는데 이 허경영의 지금 이 한 지지자로 보이는 자가 이렇게 김효근이하고 그리고 저하고 단톡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단톡방을 만들어 줘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효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채널 신고 제가 한 것 아닙니다. 그 외에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경영 지지자 또는 김효근 지지자로 보이는 자가 효근이 형 삐치지 말고 채널 신고 제가 한 거 아니라면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뭐 사실 채널은 김효근이 만들었지만 초반에는 혼자 다 운영하면서 지금은 여러 명이 채널을 함께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효근이 형 계정 비번 형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팀장들이 알고 있는데 형이 신고한 거 아닌데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효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계정 비번을 알고 있던 사람은 10명이 넘습니다. 저는 그런 신고 업무를 일일이 할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만 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DNH 어쩌고 저거 넘겨준 지 오래돼서 비번도 모릅니다. 김효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저는 본자 스튜디오 외에 아무 채널도 관리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의를 도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서 맞아 뭐 효근이 형 채널 신고 처리한다고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김효근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만 괴롭히세요. 힘듭니다. 이러고 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에서 이 김효근이하고 허경영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김효근과 허경영의 이 명의를 이용해서 누군가
이 거짓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이자들도 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김효근이가 아주 뭐 힘들다, 네 힘들다, 그만 괴롭혀라, 뭐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네, 이 허경영이가 이제 이 허경영 부역자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뭐 유튜브를 폭파시키겠다 뭐 이런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자가 막 새벽에도 전화를 하고 뭐 밤에도 전화를 하고 뭐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녹취를 다 떠났습니다. 녹취를 떠났고 목소리를 다 확인해 놨고 비교를 해 놨고요. 저도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뿐만 아니라 천원의 기적을 할 때 보니까 누가 이 천원의 기적을 계속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 고발을 한 겁니다. 6명을 고소 고발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무고죄가 이제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고로 고소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검찰에다가 또 이의 신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수사심의도 이제 걸어본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양주경찰서 관련해서도 허경영 수사에 대해서 편파 수사는 없었느냐, 이거 전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 계속 지금 허경영 피해자들이 외치고 있고 저도 외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허경영이 이 천원의 기적도 이 신고한 자들 그리고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허경영 부역자들이 이제는 뭐 나도 여기를 뭐 이제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경영에 이제 가담해 있다가 나는 이제 허경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이도 끝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보좌관 김효근이는 진실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건 허경영이 한 것도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타이거 뭐 이거는 이게 누구 아이디 같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겠죠. 이제 제가 치밀하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고소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허경영 뭐 그리고 김효근 뭐 다음에 조사를 하겠죠. 네, 조사를 하고 그러면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김효근도 내가 한 게 아니다. 허경영도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했냐. 그 자가 이제 명의를 도용한 자, 뭐 이런 자로 이제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명의를 빌려준 자, 뭔가 이 권한을 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기서도 보면은 자기가 이제 처음에 여기도 이제 이 보좌관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이제 굉장히 실마리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도 보면은 자기가 이제 신고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혼자 운영하면서 지금은 여러 명의 채널을 운영한 것 같다. 그러면서 형 계정 비번 형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팀장들이 알고 있는데 형이 신고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 계정 비번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넘습니다. 저는 그런 신고 업무를 일일이 할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명 팀장들이 알고 있는데 형이 신고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 명 팀장들이 이제 신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네, 요게 이제 단서가 되는 거죠. 단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허경영이도 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이 업무방해 이 혐의에 대해서 이제 고소장이 들어가게 되면 허경영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자들이 남의 이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이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허경영 재판이 다가오면서 이 보좌관도 이 이제 진실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토로하고 있고, 그리고 허경영을 떠나는 이제 부역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부역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역자들이 이제 진실을 토로하지 않겠느냐. 진실을 토로하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